네 번째 많이 기다리셨는데 신동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신동춘. 예. 행신 22회이시고요. 후토크에서 국장도 하셨었고 또 타이웨이인가 TV인가요? TV의 부회장님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아이 형님이니까 알지. 현재 이제 통일부 산하의 자유통일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국민연합의 이사장님이 대표님이십니다. 통일부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 막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좀 빨리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뭐 아스팔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뭐 1년에 4-5번씩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접한 거는 오래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나라가 어찌 되어가는 것을 비로소 자각을 하고 아스팔트로 나오면서 우리가 새로이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뭐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런 주제를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제가 가급적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에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스팔트에 왜 나와서 투쟁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중공의 속국으로 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전락을 할 거예요. 네, 북한 동포들 보면 아시잖아요. 거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완전히 생존권도 그야말로 수령님이 주신 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하는데 그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무지하게 소중하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의 그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죠.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원시 시대는 어땠어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에 가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있잖아요. 사자가 그 약한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원시적인 권력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권력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권력력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배욕이었어요. 타인을 지배하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자의적으로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 생명과 자유를 의존한다. 이게 너무나 정말 한심하잖아요. 인간의 그 하나님이 뭘 줬죠? 인간한테 하나님이 준 걸 뭐라 그래요?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근본적인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할 거냐 지켜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옛날부터 인간은 고민을 해온 거예요. 포기를 한다면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야수한테 뜯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뭐 고대 로마에도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노비 제도가 뭐 이 후기까지 그대로 조선의 후기에는 노비가 한 40%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도 정말 반민주적인 봉건 국가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러한 그 약육강식에서 이성과 질서에 의한 우리가 삶을 스스로 영위해야겠다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이 핵심입니다. 권력의 제한.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은 점점 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력은 독점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회방을 하든지 태클을 건다. 이건 못 참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은 끊임없이 커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독점을 하려고 이것을 태클을 걸고 제동을 걸어서 인간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입니다. 그것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때 인간의 자유가 지켜지고 국민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양에서는 멀리 갈 거 없고 1215년에 그 존 왕의 마그나 칼타 의회 없이 과세 없다는 거죠. 저 왕이 말이죠. 멋대로 귀족 돈 좀 버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런 그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못 살게 군다. 그래서 의회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영국에서 홉스라는 사람이 뭐라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반대되는 그야말로 야수 같은 사회적, 여기서 인간의 질서가 필요하다. 영국은 그래서 명예혁명까지 갔고, 프랑스는 1789년에 그 앙시앙 레짐, 그 귀족 제도, 거기에 민중들이 저항을 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미국은 독립전쟁, 영국의 그 식민지 압제 저항을 해서 하고, 더욱 중요한 거는 1861년부터 65년 동안에 그 링컨 대통령이 주도한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한 사건이죠. 같은 인간이 노예가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거죠. 인권,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인권을 갖다가 잘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왔는데 1800년대 중반에 일대 획기적인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그게? 카를 막스야. 카를 막스가 자본론을 들고 와서 자본주의는 필히 망하게 되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망하기 전에 타도를 해야 된다고 폭력혁명을 들고 나왔어요. 계급혁명, 인간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름으로써 인간이 세계가 새로운 암투와 분쟁과 증오와 이런 그 시대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카를 막스 선생이 세계를 케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 시대로 접어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나치스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또 어떤 그 군대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국가의 이익을 최대로 팽창하기 위한 그런 팽창주의죠. 그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들이 공산주의도 있고 다른 건 있는데 제가 전체주의라고 한 거는 공산주의 말고도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게 이란의 신정정치죠. 모든 것을 해결의 샤리아 율법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가 없어요. 할레비 국왕 때는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히잡도 벗고 대학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히잡을 벗으면 처형을 하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그냥 거의 유혈혁명이 일어나다시피 해서 정부가 지금 전복되는 그런 사기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주의죠. 어떤 하나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해서 그 권력을 영속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일당 독재와 권력의 독점과 그 독재를 영구히 가져가려 하는 것. 하나의 세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와 경쟁이 필요해요. 자유라는 것은 경쟁을 요구하는 건데 경쟁에 의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내가 다시 차지할 수도 있고 이런 서로 어떤 역할 교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세력이 계속 권력을 가지면 계속 부패하겠죠. 영국의 로드 액팅경이 말한 유명한 게 뭐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 일당들이 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고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고사위기에 빠져서 국민들이 노예제로 가기 위한 바로 직전의 단계인데 많은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련이 1917년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걸 했는데 이 처음부터가 어마어마한 폭력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농민들, 공장 노동자들을 선동을 해서 자, 저 귀족들 다 타도라고 우리가 다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하죠. 그러면 많은 무상 계급들,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해서 같이 무한행동하면서 혁명에 동참을 합니다. 혁명에 동참해서 혁명 정부를 수립하면 우리 정부가 다 그런 없는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 순간에
그 일당들이 다 그런 그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권력에서 밀어내고 그냥 일반 평민으로 몰아내고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독점하고 소수의 내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결국 과부제나 1인 지배로 고착하는 거예요. 이게 레닌이고 스탈린이고 끊임없이 그런 상태라서 스탈린 시대에 2천만 명이 수총이 됐어요. 자기들 일당 독재를 하면 수총밖에 방법이 없겠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수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그래서 소련은 그렇게 민중들을 탄압하고 하면서 하다가 소련 시대는 소련의 그 공산주의 체제가 그 동국권하고 위성국가 이렇게 하나의 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방하고 특별히 무역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어떻게 보면 적었어요. 냉전이긴 하나 그야말로 콜드워예요. 각각 노는 게임인데 미국이 군비 경쟁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스스로 체제 모순을 해서 무너진 건데 지금 중국하고의 이 상황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때하고는. 지금 중국하고 상황은 중국이 2001년도에 미국이 중국을 WTO 체제로 가입시켰어요. 중국이 공산주의인데 자유무역 체제에 가입을 시켜서 국민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가입을 시켰는데 자유무역 값싼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는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있죠? 공산당한테 있습니다. 국민들이 절대로 인민들한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그 돈을 가지고 세계에 마구 뿌려대면서 선거 부정하죠, 뭐 1대1로 사업하죠, 뇌물 주죠, 미인계 쓰죠 하면서 세계를 전부 공산당식 그런 그 폭력과 음모와 사기와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까 해악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악마에 가까운 겁니다. 정권을 잡는 수단 자체가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수수를 동원해서 우리는 폭력을 달성해서 권력을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진보 민주화, 민주주의 이건 완전히 사탕발림이고 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 미국도 최근에 굉장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딥 스테이트 아시죠? 딥 스테이트는 정부의 그 관료로서 거기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관료들 또 정치인들 워싱턴 스완프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집단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알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민주당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 측근들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하면서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 가서 폭로를 하는데도 믿질 않아. 왜냐하면 다 기득권이 연결이 돼 있어. 트럼프가 미국을 개혁을 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반대하고 민주당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픈보더 국경 개방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바이든 때 1,500만 내지 2,00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마약, 불법, 갱단들 전부 다 쏟아들어서 미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정리하려면 굉장히 바빠요. 민주당은 이렇게 불법 이민들이 자기들 표가 된다고 믿고 실제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미국이라는 엄청난 환상의 나라에 오게 된 게 민주당 덕이니까 그거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LGBTQ 할죠. 무슨 성소수자 우대한다면서 인간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겠어. 지금 대표적인 사건이 뭐 앱슈타인 사건이 있죠. 앱슈타인이 섬에다가 젊은 이 아동 소녀들 갖다가 데려다가 또 미국의 명사들하고 엮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일으킨 게 앱슈타인이에요. 민주당 다 주도한 겁니다. 그게. 거기다가 뭐 DEI라는 거 있죠. Diversity, Equality, Inclusiveness 뭐 그런 걸 명분을 해가지고 온갖 뭐 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을 하면서 우대를 하면서 민주주의로 오히려 망가뜨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뭐 성차별법, 차별금지법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다 자기들 표로다가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라는 거. 이게 국제공산주의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헌신의 힘을 다하고 하겠는데 마두로가 이제 체포를 해서 연행되고 있다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걸 보고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거대한 중국을 약한 사슬부터 꺼내내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지금 이란이 그렇죠. 그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어. 남은 게 뭐예요? 러시아, 북한이죠. 또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 이거 쳐내야지 이게 다 광명의 천지가 오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세계의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트럼프를 우리나라 언론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왜냐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이 미국 민주당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글로벌리스트 자기들이 이 카르텔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얼마 전에 암살 2번 시도했죠. 그 다음에 저 딥스테이트들이 92번의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를 빠져나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불사조 같은 트럼프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거칠게 보여도 트럼프는 엄청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받은 천부인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바이든 시대 때는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로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왜 해피 할로데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CO2가 대기에 몇 프로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CO2는 대기에 0.04%밖에 안 돼요. 이런 CO2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의 온도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일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거는 그동안에 엄청난 기후론자들의 세뇌 공작에 의한 겁니다. 트럼프가 과감하게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트럼프가 지금 아직도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하고 해서 미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세계는 말이죠. 사실은 2년 전쟁도 있지만 에너지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AI 시대에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재명이가 참 어이없게도 AI 시대에 지금 태양광이니 풍력으로 이거 에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전 다 폐기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뭘 알아야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토양이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서구는 수백 년간 그 투쟁과 여러 가지 헌법 질서와 이런 걸 학자들이 많이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야말로 가장 봉건주의적인 시대였죠. 신분 차별이 너무나 심했고 양반과 산업공상 이게 조선의 신분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에 완전히 군국주의 통치에서 있다가 바로 해방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담았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해방 당시 헌법을 만들 당시에 좌빨들이 무려 70%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관철하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독립운동가로서 인기가 높았어요. 국민들에. 그걸로 극복을 한 거예요. 중간에 뭐 내각제 개헌 시도가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은 우리나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건국의 기초를 놓고 뭐 원자력도 시작을 했고 유학도 보내고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뭐 반일이라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을 했습니까? 항일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일본 만주 육사도 나오고 일본 육사로 나온 엘리트인데 그거 가지고 또 비난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일본의 제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시병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국민이 일본 그 치하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뭐만 조금 하면 전부 친이다고 몰아가지고 친이사전 만들었죠. 민족문화연구소인가 거기서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 결국 이게 저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성취, 박정희는 부국강경을 했잖아요. 산업화를 일으켜서 중화공업을 하고 심지어 방위산업의 기초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을 독재자, 친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끌어내리고 우리나라를 뭐라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잿더미 속에서 해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데 헬조선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북한은 뭡니까? 위대한 천국의 나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빨들이 가장 외면하는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북한 동포들이 인권 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임수경이 뭐라고 그러잖아. 탈북자인데 이 비겁한 배신자라고 해서 임수경 아시죠? 임수경. 그런 그 사고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장악을 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슬픈 게 뭐냐? 나보다 열등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민주시민들의 비참한 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80년대 이 사람들은 말이죠, 무서운 진영을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민노총 정교조, 언론 장악을 해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건데, 거기다가 이제 친북 진중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진보와 민주화라는 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언어적 세뇌와 선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비시켜온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우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전부 국힘당 보세요. 지금 가위가위 찢어져가지고 뭐 탄핵 하는 거 뭐 사과해야 된다고, 저기 뭐야 비상계엄한 거 사과해야 된다고 20몇 명이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 당이 국힘당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고 우리 우파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고 가라지 같은 인간들은 다 태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말이죠, 이게 너무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좋은 점은 뭐야?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거야. 관용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공산주의까지 다 이념적 포용성을 한다?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포용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수는 세력, 그런 것은 용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힘을 가지고,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셨죠? 좌빨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를 좌빨들이 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 때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려고 노력했죠. 왜 그러냐? 자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려면 국민들이 전부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숙한 시민이 돼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뭐 했어요? 송전선 반대, 소각장 반대, 화장장 반대, 뭐 군사기지 반대, 사드 반대, 전부 국가가 잘 되는 거 전부 반대하는 것이 이게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상화, 국가의 정상화, 민주화가 일어나서 그래야 우리가 압도가 돼서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이 이렇게 대꼴인데 무슨 뭐 통일을 해요? 제가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지만은 우리나라부터 잘 돼야 그런 그 이상적인 힘을 가지고 북한을 포용을 하고 북한 동포한테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정당성과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 정도 하고 뭐 코멘트나 질문이나 받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말씀하세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질문이 없으시면 자, 말씀하세요. 저쪽에 마이크를. 네, 그쪽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 콘서트를 하고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냥 이제 글로벌하게 한다는 당연히 취지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권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건강한 시민 단체 활동을 잘 보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좀 모여야 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크 콘서트에 참여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 권력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 가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이념이 안 맞는 세력이나 단체라면 쳐내야겠지만 저희가 확장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 퍼져갔을 때 건강한 그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그 중요성과 그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기존의 제도권 정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실제적인 행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야말로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고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도 확장이 말이 중도 확장이지 자유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중도 확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평을 넓혀가서 중도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화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타협하고 해서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저 대전에 한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 마치고 온다고 지금 조금 늦게 참석했는데 제가 한 7, 8년 동안 부정선거만 계속 외치고 지금 CP 참석하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부정선거를 필두로 애국단체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 본질을 잊고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 단체가 많아요. 서버가 장재현 박사님하고도 방금 통하고 서버가도 서울영재가 몇 번 참여해서 몇 번 뺐는데 지금 10년 동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하얀 거 던지고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한 것처럼 하얀 거 던지고 돈 던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네팔이 뭐 수산관주를 습격하고 수산부인도 죽었죠. 그 완전히 거기도 혁명이 돼서 이제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마두로는 뭐 미국이 좀 잡아갔고 이란도 거의 뭐 목숨이 경각지경에 달려있고 우리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식자층이나 또 심지어 정치인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재현 박사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2020년 총선 때 수도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힘당이 36%, 민주당이 63% 그렇게 거의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조작값이에요. 이런 몇 가지 수치만 봐도 우리가 저는 사실 제가 전산학을 했다면 부정선거 앞장서서 투쟁을 할 텐데 제가 당연히 그걸 못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응원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심지어 법조인들도 증거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증거가 법관들이 다 기각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보지도 않아요. 다 한패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면서 그런 국민들의 성원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스탄 대사가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여러분들 줄탁동기라는 말 아시죠? 줄탁동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에서 치받고 또 바깥에서 두드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반도는 말이죠, 국제 정치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는 곳이에요. 일제시대 이후에 해방도 그랬고 38선 분단도 그렇고 6.25 전쟁이 난 것도 그렇고 또 유엔군이 참전한 것도 다 국제적인 그 연대와 힘 때문인데, 우리가 내부 투쟁도 하면서 국제적인 연대, 지금은 트럼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까? 예. 하나 더 받고. 짧게 하겠습니다. 연배 되시는 분들 중에 그 4.19 의거, 전에 38 의거 이런 거 다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거리로 뛰어나왔고, 그렇게 우리처럼 하다가 그 시위 현장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 학생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물에서 뛰어나왔더니 머리에 그 철탄이 박힌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국민들이 눈 돌아가지고 할머니까지 다 나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자유당이 이제 정권을 내려갔는데, 저희도 그런 포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주열 학생. 예. 지들이 쏴주려고 경찰이 쏴주겠다고 선동해가지고 폭동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일어났죠. 예, 맞습니다. 할머니들도 나왔죠. 예, 김주열 학생. 예. 그래서 그 당시 전까지는 유혈 사태가 없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정권을 끄자고 내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38 의거, 뭐 4.19 의거, 그 민주당이 그거를 무슨 뭐 민주 항쟁이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우리 대전도 지금 저기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데 거기 핵심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가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민주항쟁이면 접할 거야. 그런데 까보니까 부정선거네? 이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8 이거 4.19 연맹하고 잘 보시고 좌파를 공격할 때 이거를 들이대시고, 야 이거 왜 일어난 줄 알아? 부정선거야 하면은 이거 앞뒤가 좀 막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1960년이죠. 4.19 혁명이. 그때 제가 6살, 7살밖에 안 돼서 제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제가 70인데도 그걸 아시는 분은 훨씬 우리 선배님들이에요. 그런데 용감하게 육탄 돌격을 해서 희생된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유혈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무혈혁명식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도 행동할 때 아까 전략을 얘기했는데 전략이 필요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악은 우선 현실적으로 국민의 뇌를 선동하고 마비시키는 언론입니다. 우리 그 전민들이 언론사 앞에 가서 시위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광장이라는 그 협소한 공간에 우리가 가두리 양식처럼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없이 많이 해보지만 언론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하라. 그러나 언론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의 60%도 얘기를 안 해요. 나머지는 자, 애완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그거 심각하게 얘기 안 해요. 거의 얘기 안 해요. 뭐 언제요? 1980년대 5월달에 일어났던 얘기, 그것도 잃지 않았죠. 금기시하고 있죠. 뭐 금기시하는 게 너무나 부정선거 문제 입 닫고 있어. 이러니 나라가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 때문에 국민들을 문해가 되고 그냥 그렇게 독재 정권에 길들여져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유념해서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